80살의 아버지에겐 항상 눈에 밟히는 자식이 있습니다. 바로 같이 사는 아들인데요. 지금 37. 말을 못하고 밥도 떠먹여주고 기저귀도 차고 다니고. 그동안 아들을 돌보던 아내 역시 몸이 꽤 좋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고 넘어져갖고 옆구리가 다쳐갖고. 그 사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버지. 힘들지만 해야지 어떡해요.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떡해요. 다 굶는데. 아버지도 건강을 장담할 순 없는데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약해질수록 아픈 아내와 아들 걱정이 떠나질 않는 팔순의 아버지. 그의 근심이 담긴 사연을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어촌마을.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일로 와, 거기 뭐 먹을래? 이리 와. 약 줄게. 약 먹어. 뭔가가 담긴 그릇. 왠지 약이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침약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이 약 먹어, 이리 와. 일로 와. 몇 번을 불러도 오지 않는 아들. 결국 아버지 손에 잡힙니다. 앉아. 앉아. 그릇을 덮고 있던 랩을 벗겨내자 죽처럼 되직한 뭔가가 보이는데요. 매일 아침 아들에게 먹여야 하는 이것.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바나나에다가 약 타갖고 먹이는 거. 경기하는 거. 먹는 거 약이. 뇌전증 경기약이에요. 예. 그럼 누가 이렇게 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나 봐요? 가는 거 아주머니가 했지.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예.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오시던 분에. 아내는 언제부턴가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넘어져갖고 옆구리가 다쳐갖고. 마치 어린 새가 모이를 먹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는 걸 그저 받아먹는 아들. 그는 왜 몸이 불편해진 걸까요? 앉아갖고 제기 엄마 이제 명지 조개 까고 이래 있는데 그 물장구 치고 놀다가 그 엎어져갖고 의원 있는데 가니까 사람 죽은 거 데리고 왔다고 안 받더라고. 그래갖고 빈침을 뽑아갖고 얘 옷에 있는 거 빈침을 뽑아갖고 여기다 찌르는 거지. 아들이 태어나고 돌이 지났을 무렵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35년 동안 아들의 손과 발이 돼준 부모. 그들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아직도 2살 배기에 머무른 아들. 우리 아드님이 애기네요, 애기. 예? 애기라고 해, 애기. 애기요. 애기 저놈이다 키우지 뭐. 36살 아기인 거죠. 마치 돌쟁이 아기처럼 여전히 아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떡하려고. 용변이 묻은 옷을 갈아입히는 건 아버지가 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뭔가를 챙기는데요.
바로 기적입니다. 입을 옷까지 챙기고 나서 아들을 바닥에 눕히는데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여든의 아버지. 체격이 큰 아들을 눕히고 받쳐가며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그 고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들. 게다가 아버지의 오른손가락 마디마디가 유독 뭉툭합니다. 야간하고 와갖고 집에 잠자는데 와갖고 자꾸 일 좀 도와달라고 그 동네에서 와갖고 그러니까 그 비대 걸다가 장갑이 땅에 들어가면서는 어이구. 손이 날아가 버렸잖아. 그거는 뭐 어디 날아가는지 뭐 알아야지. 지금도 얼굴 가득 근심이 서린 아버지.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보송보송한 기저귀 덕분에 표정이 밝습니다.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 아버지. 소고기를 넣고 끓인 국과 함께 냉장고에 넣어둔 여러 반찬도 꺼냅니다. 그런데 이미 썰어놓은 김치를 다시 또 가위로 잘게 자르는데요. 혹시 아버지 이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야, 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없어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야. 밥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평소 아버지가 밥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마음이 아버지와 같나요? 밥 먹어. 내가 먹어 없어.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켜버리는 아들.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랍니다. 그 우유를 먹고 우유병을 입에 물고 이래 자니까 벌레가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산불아치 이 애를 주려고 그 죽기 전에 해줄까 그래갖고 이제 돈을 먹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항상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예. 그래 없으니까 그래 그게 걱정이지. 그래서일까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이리 와. 너 앉아.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아버진 팔목을 꼭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물 먹어. 다행히 순순히 따라하는 아들. 찌개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예. 있는 거는 누가 해주세요? 그 아줌마가 저녁에 오시는 아줌마가 다 해놓고 가는 거지. 아,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거 이제 뜨고 먹이는 거는 아버님이 없을 때는 아버님 하셔요? 예. 먹이고 이거 하는 건 이제 제가 하는 거고. 다리 안 아플 때는 아내분이 하셨어요? 예. 안 힘드세요? 힘들지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굶는데. 보행기에 의지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아내. 최근엔 치매 때문에 짜증이 부쩍 늘었는데요. 엄마, 엄마 볼게. 무릎이 왜 이렇게 속을 세게 내지? 아유, 감정이 있어가지고. 무릎 수술할 시기마저 놓친 아내. 그녀의 삶은 늘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아들 돌보는 일은 늘 아내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바람을 저버렸고 아내에게 치매까지 안겨줬는데요.
정신이 막지 않을 때도 아내는 늘 아들 걱정뿐입니다. 이제 34살, 6이거든. 저러잖아. 애기. 내가 어느 정도 오줌을 가리고 그래야 거기도 받아준대요. 뒤늦게 식사를 하는 아버지. 게다가 고깃국을 먹이던 아들과 달리 김치 한 가지만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조금 드세요. 조금밖에 안 먹어. 아들 많이 안 먹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루에 2번 먹기도 하고 뭐 1번 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물 마시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아들. 물이 마시고 싶은가 본데요. 그런데 입을 갖다 댑니다. 아버지가 직접 먹여주려고 하지만 이번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들. 그릇을 들고 마시는 거라며 일러주지만 아들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능으로만 반응합니다. 원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령의 부모님과 살아가고 계시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생활도 유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모자를 쓰고 점퍼까지 입고 외출을 하려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고추밭에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점퍼는 왜 입은 걸까요? 모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 엄마하고. 이리 와, 이리 와. 너 나가면 안 돼. 목이 뜯어.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선 아버지만 바라보는 아들. 밭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집 바로 옆에 자리했네요.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늘 밭을 들여다볼 형편이 아니라는데요. 한 달 동안 안 맸다고. 매일 여기 아침마다 맸는데 왜 한 달 동안 안 내셨어요? 한 달 동안 집에 애기 보느라고 있었지. 내가 어디 조금만 움직이면 나 따라와갖고 오니까 밭에 와 자고 뭐 그러니까. 언젠가 아들 혼자 집 밖을 나가 부모를 애태운 일도 있었는데요. 대신 지금은 창밖을 보고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너는 거기 뭐로 가겠니?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자 기분 좋아진 원규 씨. 집 바로 옆에 영동선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오갑니다. 철도 옆에 사시네요? 예, 이 철도부지예요 원래. 집이 있다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제 저기 댕기다가 지피아 달라니까 지피아 주고 오느라고 왔지. 불편한 거에 많지만 여기 있는 거 저거 하고 살아야지. 그 불편한 거 갖고 뭐 따지고 그러면 뭐 살 수 있는 거. 하지만 요즘 부쩍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야, 이제 걸음을 못 걸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눈앞에 마주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만큼 아버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이 걱정이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돈을 못 버니까
연애 거의 해지. 작년만 해더라도 그 해안가에 근무하고 할 때 월급이 얼마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건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게다가 언젠가 혼자 남게 될 아들을 시설에 맡길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정호규 씨 같은 경우에는 비활동성 그 비형 감염에 지금 걸려 있으신데 그래서 한번 그 활동지원 선생님 추천으로 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으신데 일주일 만에 퇴소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에 입소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부부의 근심을 이웃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인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아저씨도 이제 그런 돈벌이가 없고 아줌마도 이제 사모님도 몸이 불편한 정도고 좀 이렇게 장례식으로요. 그리고 자제분은 아주 붉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봐서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런데 대문 앞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편말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방엔 훈장을 받고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 벽에 예. 저 훈장 받은 건 뭐예요? 헌정받는 거는 백마 1호 작전에 공 세웠던 거지. 1960년대 후반 20대 중반에 입대를 한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타국. 그곳에서 사선을 넘나든 일도 수하게 많았습니다. 사선 병력이 우리 중대 다 죽고 나하고 6명이 살아왔어요. 전부 다 내가 업어갖고 내보냈는데 내 OT가 팥죽 끓여갖고 번한 것 같아. 딱지 앉아갖고 피가 딱지 앉아갖고 그래 앉기만 하면 어디가 앉으면 그냥 막 피가 벌게 흐르고 그랬었다고. OT가 전부 다 피범벅이 돼갖고.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은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3번째인 충무 무공 훈장을 받았고 그 이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후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은 비탈길이었습니다. 광산에서도 땀 흘려보고 공사장에서도 몸쓰는 일을 해봤지만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기적이 누구만. 아들이 쓰는 이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요? 18,000원이. 평생 땀 흘리며 살아왔지만 시원한 바람 한 점, 2다리 뻗고 앉을 자리 주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덥지 않아요? 지난 2년 동안 아들 원교 씨를 돌봐주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인데요. 꺼내가지고 흔들어요. 먹여달라고. 또 이처럼 가루약을 먹일 땐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요거트에 섞어서 준다는데요. 그래야만 약을 먹일 수 있답니다. 근데 약 먹이는 것도 물로 먹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이렇게 해서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네. 아드님 약을 그러면 못 먹이셔요? 다 놓으면 먹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개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가는데 아마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아, 안 먹였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 먹이고 가는 게 제일 편해서 먹이고 가는 편이에요. 이젠 가족처럼 지낸다는 선생님. 남들에겐 말 못하는 가족의 깊은 속내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탄하시는 게 내가 이러다가 시설에 아주 가버리면 저 아이는 어떡하나. 아버님도 그거 늘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지껏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바라보기가 좀 안타깝고 안쓰럽죠. 뭔가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어르신. 일주일 전 요양보호 등급을 받게 된 아내. 이 때문에 주간 보호센터 원장이 상담차 방문했습니다. 혹시 어르신은 노치원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노치원. 노치원 모르겠네. 예, 노치원은 유치원은 이제 아가들이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노치원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치원처럼 그렇게 낮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또 저녁엔 집으로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학순 어르신이 다리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센터에 나오시면 저희가 병원만큼 치료는 못 해드리지만 요거 이제 뭐 적외선 치료도 간단히 해드리고 다리 아플 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도 조금 이제 그런 거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드려요. 집에서는 어르신이 목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마치 체증이 내려가기라도 한 듯 아내에 대한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침에 차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 태워가지고 센터로 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다가 저녁엔 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래요. 몇쯤 오시는데? 예? 아, 몇 시쯤 오냐고요? 한 8시 한 20분 정도? 그쯤 아마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 5시 40분? 이쯤이면 집에 도착하고요.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 이제 나라에서 돈을 어느 정도는 대주지만 100% 하나도 안 내게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김학순 어르신은 의료급여라 그래서 조금 경감을 받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달에 내는 돈이 22만 원? 네네 그 정도 돼요. 예. 22만 원. 예. 하지만 비용을 듣고 다시 시름이 깊어지는 아버지. 30년 넘게 아들을 돌보느라 몸이 망가져도 감내하고 살아온 아내. 하지만 22만 원 앞에서 또다시 참아야 하는 걸까요? 좀 가격이 얕아지는 대로 좀 얘기해줘요. 가격은 요거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서 네. 저희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요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춰드릴 수는 없어요, 어르신. 예, 예. 22만 원. 예. 아내를 위해선 22만 원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생활비에 또 다른 부담인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팔순의 아버지가 건너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아버지. 이번에도 활동지원사가 만들어 놓고 간 찌개와 국을 준비하는데요. 들어와 밥 먹어. 속이 좋지 않아 아침을 걸은 아내. 본의 아니게 저녁이 하루 첫 끼니가 된 아내를 위해 밥을 수북하게 담습니다. 조금만 줘요. 그리고 아들이 먹을 걸 챙기던 아버지. 아내에겐 영양가 있는 달걀말이를 슬쩍 건네는데요. 종일 굶다가 이제야 뜨는 첫술. 그래서인지 아내는 밥맛이 꿀처럼 달기만 합니다. 거기야. 거기 이리 와. 와. 앉아. 결국 또다시 아버지 손에 붙들린 아들. 왜 딴청을 피우나 했더니 밥맛이 없었나 본데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디 그런가요? 달걀말이라도 먹여보려는 아버지입니다. 밥 먹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밥상 앞에서는 아버지에게 지는 아들. 하지만 찝지 못해 흘리는 것도 많습니다. 아픈 아내랑 아들 챙기느라 본인은 정작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아버지.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소원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들 건강하고 집이 건강하고 식구들이 전부 다 건강하면 제일 좋은 거지.